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업로드를 쉬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몸이 안 좋거나 조금 집안에 일이 있거나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흐름에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좋은 모습을 기대는 했으나 그렇게 뭐 와닿지는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흐름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아침에 미증시 흐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무슨 매매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절제 있는 매매를 하면 크게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오늘도 저희들이 매매를 해보았지만 시장이 특별한 주체가 없습니다. 특별한 키워드가 없는 시장이라 종목 수를 조금 다양하게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 수가 많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일단 보고 나서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너무 서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외에 보면 코센이 시간에 상가를 이제 가 있습니다. 상가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나듐이라는 희귀 강물 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강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상가를 유지했는데 오늘도 거의 상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코센이 다시 시간에 상가를 갔는데 이 하나만 움직였다 모르겠는데 시간 외에 보면 유니온 머트릴즈라든지 그리고 유니온 동구 RNS 디플렉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 동구는 3%, 유니온은 9%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같은 관련주를 좀 안 봐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가장 중간에 있는 삼화전자와 삼화전기를 보도록 합시다. 같은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는 종목이니까 중간에 타이밍을 잘 잡고 내일 코센과 유니온들의 흐름을 보면서 삼화전자를 같이 삼화전자나 삼화전기를 같이 중간 입장에서 포지션을 잡고 한 움직여 본다. 그래서 테마들이 만약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습이 강하다면 당연히 홀딩을 좀 외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면 항시 좀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겠죠. 항시 느끼는 것이지만은 추종 매매는 머리가 강해야 되는데 내일 과연 애들이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니까 보실 때는 조심하시고 내일 관심 있는 테마니까 같이 한번 봐보자는 의미니까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3S와 바이오매트릭스, BI매트릭스죠. 3S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키워드가 좋죠. 뭐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이버라는 키워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본인한테 가장 큰 단점은 본인한테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죠. 하지만 그 기대감이 얘로 하여금 단일가 3일 동안 단일가 내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도록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내에서 또 6%를 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보통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됐으면 아침에 시가 좀 띄우고 그냥 꼬르륵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는데 요즘에 키워드가 너무 없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뭔가를 선수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올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계속적으로 추적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얘도 한번 봅시다. 내일 완화가
풀릴란가 아마 그대로 계속 진행될란가 모르겠는데 내일 한번 보죠. 좀 조심스럽게 보십시다.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뭐 달겨들지는 마십시오. 굳이 무리하게 하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음 BI 매트릭스 한번 봅시다. 이놈은 이제 튀어주면 이제 가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15,090원 2%대를 지금 올려놨단 말입니다. 2%대 기관들은 조금씩 손을 댔고 외국인들하고 모양새는 좀 좋은데 도지가 조금만 위에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군요. 15,000원과 15,100원 정도 이렇게 투트랙 딱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주시죠. 하단 트랙 15,000이 하단 트랙이고 15,100원이 상단 트랙이라면 뭐 하단 트랙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그냥 관망한다 라는 전략으로 상단 트랙을 돌파하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전략을 하시죠. 한번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네. 핑크 스토리 이노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핑크는 7% 정도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양봉을 약간 비슷한 금액대에 6%, 7% 이렇게 내주고 있고 시간에서는 2.3% 올려놨습니다. 내일은 하나의 더 양봉을 기대하는 크게까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의 양봉을 유지해 준다는 전략.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이제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내일 이런 모습 보인다면 4천원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죠. 이노루스 한번 봅시다. 이놈도 지금 BI 매트릭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한번 튀어주면 새로운 시세에 설 수 있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은 이게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거래량이 지극히 없는 종목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거래량이 많은 것만 계속 선호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 거래량 적은 것하고도 매매를 해야 되고 때로는 뭐 단일가 종목하고도 매매해야 되고 우선주하고도 매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과 다양한 패턴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거래량 좋고 대금만 좋은 것만 할래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그렇게 입에 맞는 떡이 딱딱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패턴의 종목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공부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 9,000원 기준가 딱 잡아 주시고 돌파하면 들어가고 깨지면 나온다. 딱 그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볼 때는 위메이드 맥스도 반드시 붙여 놓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1.9% 올랐거든요. 오늘 기간은 조금 물량을 조금 넣었네요. 내일은 양봉으로 아침에 출발이 되면 이제 머리에 있는 상투를 살짝 뚫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머리를 살짝 단박으로 올리는 스타일이라면 내일 올라가면 그러면 한번 봐줄만한 기술적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62,000원 기준가 잡고 한번 보죠. 저거 종목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봅니다. 셀토리온은 얼마 전에 상승을 했다가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비슷한 모양의 캔들 두 개를 놔놓고 중내 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을 하실 때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붙여 놓으시고 뭐 누가 먼저 좀 뛰어간 놈 쪽에 좀 봐주는 게 좋겠죠. 제약을 보시든 셀트리온도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보고 계시다가 밑에는 손대지 마시고 차라리 21만원 1.9% 21만원을 돌파하면 들어가는 전략으로 하십시오. 밑에서 뭐 20만대 잡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엄봉은 필요 없습니다. 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내려오는 모습은 필요 없습니다. T로보틱스 오스테오니 T로보틱스는 오늘 한번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LG그룹발 대형 구매 주문 기대감 이재열 때문에 근데 크게까지는 못해서 저희도 장중에 잠시 해봤는데 까지는 못하더군요. 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니까 내일 한번 지켜본다는 마인드. 이 종목은 시간이 2% 올라 있으니까 이건 인정을 해준다 치고 아침에 시가로 23,000원을 돌파할 때는 봐준다는 전략으로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
치고 가면 들어가고 깨지면 나와서 가만히 본다. 오스테오니. 매매는 간단하게 좋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몇 프로를 잡고 움직이고 그러지는 마세요. 오스테오닉은 잘 놀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캔들을 약간 굵은 것을 두 개를 내주고 있죠. 여기 부분에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틀 동안에 제법 조금 계단의 폭이 좀 두꺼워졌죠. 그 이면에는 점점 더 기관들이 물량을 더 많이 넣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틀 동안. 하지만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죠. 그죠? 없으니까. 내일 6,000원을 돌파하면 6,000원 기준가 가지고 오스테아노닉은 가지고 놀겠다. 그런 전략만 유지합시다. 에이프로젠 유니테크노. 에이프로젠은 8%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뭐 전고점 비슷한 것에서 뭐 가지도 못하고 부딪히지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윗꼬리는 잘 나오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내일도 그 윗꼬리를 한번 추종을 해보자. 단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1,000원짜리예요. 아직. 그런 점이 좀 단점인데 아침에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시가는 뭐 보합이나 1%면 되겠죠. 그냥 편하게 집어넣으시고 그냥 색깔이 바뀐다. 시가가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색깔이 파랗게 보인다고 뭐 얼른 팔아버려 놔버리세요. 근데 빨갛게 그냥 꾸역꾸역 간다. 그러면 한번 나와도 봅니다. 이런 것은. 유니테크노 한번 봅시다. 자, 이놈은 뭐 눈으로 보다시피 이제 뭐 가든지 말든지 내일 음봉일이 통 나와버리면 이제 당모가 쳐다보지 않아야 될 종목이죠. 근데 내일 이와 유사한 종목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친다면 홀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해서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방향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 비치면 필요가 없다. 물론 종가상입니다. 장중에는 뭐 꼬리가 잡혀줘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여기 5,000원 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꼬리가 앞에도 오늘도 잡혔으니까 뭐 그 정도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꼬리를 내려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시 보합 기준가에서 깨고 내려오면 이런 스타일은 깨고 내려오면 일단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올라가면 가만히 놔둬야 되겠죠.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진입한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이윈과 유니트론텍은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이윈도 뭐 남대로 코그린 다 있지 않습니까? 코그린 뭐 여러분들 재료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보시고 시간이 2% 올려 놓았는데 내일은 아침에는 급박하게 움직일 만한 상황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여러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꼬리가 5.9% 마이너스 5.9% 종가상 마이너스 0.4%니까 이 꼬리가 5%짜리 꼬리네요. 그죠? 5%짜리 꼬리니까 아침에 1630원이면 이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치우고 간다.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꼬리를 노릴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즉 한번 파동을 주고 내려오는 꼬리는 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기에는 내일 사정이 조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차라리 양봉 매매를 한번 봅시다. 아침에 시가가 뭐 2% 잡힐지 3% 잡힐지 그거는 예금하기 힘든데 예를 들면 시가 2%좀 안쪽에 잡히면 편안하게 1차 정도만 감매매하는 매수 넣어보시고 보합 깨면 한 2% 잘라주고 나와버리십시오. 크게 미련 가지진 마시고요. DS 단석과 C사이트는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둘이는 잘 움직이는 친구니까. DS 단석은 단가가 높죠. 25만 5,500원. 시간에 3% 정도 올려놓았는데 조금 빡빡해요. 마인드 자체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인드 자체도 좀 빡빡해요. 빡빡한데 둘 다 파괴력 있는 친구니까 C사이트하고 두 개 묶어서 한번 봅시다. C사이트는 0.5%. 일단 단석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단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왜냐면 호가가 보시다시피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호가가 그렇게 평소에보다 호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니까 좀 보고 계시다가 이 종목은 비싸게 주고 들어가면 조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1%대 보면 26만원이라는 단가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살짝 찍어주면 한번 진행을 해본다는 전략으로 해주시고, 만약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시가 3%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면 한 2% 정도를 더 주고 27만원 있지 않습니까? 5%대일 겁니다. 5%대 27만원을 돌파하면 그 정도 뭐 돌파력이 있다면 27만원 정도로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보시죠. 기준가에서는 항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C사이트는 말 단속의 흐름이 좋으면 눈치를 많이 보겠죠. 눈치를 많이 볼 테니까 의외로 단속보다 만약에 단속이 좀 반등을 내주고 C사이트에 따라오는 스타일이라면 후발주자에서는 오히려 C사이트가 더 차고 나갈 확률도 있다 라고 여러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놓고 한번 봅시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단속이 아침에 반짝 해주고 그냥 꼬르륵 사라지고 C사이트는 계속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조금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이로닉, IBK에서 19호 스펙. 하이로닉도 역시 이제 돌파 매매가 돼야 되겠죠. 전고점을 이제 이렇게 앞에 오늘도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계속 며칠 동안 넣고 있거든요. 넣고 있는데 결정적인 항방을 못 주고 있죠. 뭔가 결정적인 항방이 탕 하고 터져줘야 될 지금 시점이 왔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침에 뭐 시가에 들어가고 보합이 들어 이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십시다. 보시고 이것은 뭔가 수급의 흐름이 잡혀져 줘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손대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의 고점이 1610원 고점을 돌파했는데 전고점이 고가가 1590원 1610원 1610원이면 한 1%대 밖에 안 되겠네요. 그건 좀 애매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면 같은 개념으로 돌파 개념은 같이 봐준다는 전략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니까. IBKS 제19 스펙은 요즘 흐름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아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역시는 많지는 않아요. 61만 주.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마침 시가도 4,000원대다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 금액대 가지고만 하죠.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물량을 많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티웨이 항공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 물량이 제법 많이 들어왔죠. 보면 기간이 170만 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70만 주를 넣었고 외국인도 40만 주, 20만 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물량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런 얘들이 좀 때를 만나 이전에도 보면 잘 크기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 기준가 3,000 잡으시고 음봉이 살짝 내려왔다가 3,000을 돌파한다든지 뭐 이런 시점, 그런 시점을 보시고 하셔도 좋고 3,000을 잡고 지니까 청산을 한다, 이런 전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는 어차피 뭐 비전에 대한 뭐 재료도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4x4가 애플 비전에 대한 재료로 뭐 올라가는 바람에 덕분에 뭐 넥스트나 뭐 자이언트나 이런 애들이 좀 관심을 받았죠. 받았습니다만은 내일 뭐 한 보죠. 텍스트도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니까 일단 전고점을 뚫고 봉을 하나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기관형을 주 물량을 조금 늦긴 넣었네요. 그래도 보고 계시다가 조금 흐름을 조금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 싶으면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코오롱 티슈진 엔캠 오늘 내추럴 엔터텍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툭 올라왔잖아요. 걔하고 코오롱 티슈진하고는 희한하게 같은 동네 친구가 돼서 잘 노는데 오늘은 크게 움직여 주지는 않더군요.
전고점 돌파하면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시가가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도 이것도 극히 적어요. 큰 금액으로 합건은 못 됩니다. 약간 달려 빼는 모습 보이면 같이 조금 거래를 해보시고,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시작한 예로 계속 상승세거든요. 지금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거래량이 작아도. 내일 한번 봅시다. 가면 조금씩 다 봐야 되죠. 엔캠도 요즘 흐름이 좋아요. 엔캠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모습이. 계속 상승을 해왔던 종목이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고점을 딱 올랐으면서. 그죠? 뭐 이런 것도 잘 지켜보시다가 조금 수익 몰리면 조금씩 들어가 본다. 또 이렇게 올라가면 크게 안 가도 오늘 정도까지만 올라가줘도 4%만 올라가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가만히 그런 식으로 내일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막 내놓으라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내일 소룩스 정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고요. 소룩스 지금 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가에서 한번 밀려주면 한번 파동을 툭 주면 1파 정도에 잡고 한번 대응을 해주세요. 1파를 놓치면 시가를 회복할 때 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하문 팀들을 한번 봅시다. 상하문 팀들은 이게 오늘 매매한 내용 맞죠? 맞네요. 그죠? 전일 가져왔던 제넨바이오는 아침에 시가 25%를 출발해가지고 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뭐 별로 말 달 거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을 정도로 감사한 수익이었고요. 역시 한빛 레이저가 수익을 참 요즘 많이 주죠. 한빛이 지금 전일 보유했던 분들은 오늘 55% 챙긴 분도 있으시고, 그대로 66%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신 분들이 좀 많고 보유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냥 55% 전일 가져오신 분 정리를 했는데, 오늘 또 들어가고 또 다시 없는 분들은 다시 진행했는데 또 13%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를 했죠. 이렇게 수익을 잘 주는 친구들은 잘 줘요. 이렇게 잘 준다고요. 이런 애들은 한빛은 참 수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서 28%가 수익을 안고 상가에 보유했는데 또 오늘 또 상가를 또 주네요. 그죠? 챙겨 먹었는데 미끄러지는 걸 또 잡아가지고 또 상가를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런 스타일 잘하죠. 그죠? 그래서 66%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먼저 홀딩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13%는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뭐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11,000원 오늘 타점을 잡았죠. 아침에 여기까지가 딱 55%딱 구간이었죠. 56%인가 57%가 나왔을 겁니다. 경력자들은 이런 건 좀 견디거든요. 견디신 분들은 66%가 그대로 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 초보분들은 잘 못 버티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매도해서 챙기는 게 좋죠. 그래서 또 들어가고 또 상가 또 보유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한빛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좀 아쉬웠어요. 이스트 소프트는 30%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한 종목이 있는데 좀 아쉬웠죠. 이날도 수익이 참 좋았네요. 근데 그 외에 뭐 짜잘한 거 아이비인, 뭐 파워로직스, 뭐 유니트론텍, 오늘 소룩스 12%먼 것도 참 추적을 끝까지 해서 챙겨온 건데 5,000원 단가였죠. 기준가 13%인가 뭐 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죠. 조금만 더 가져왔으면 오늘 시가까지도 가겠다 싶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울 점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약간 발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타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줘야 돼. 여기까지만 가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한가락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소록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가에서 1파 주면 잡아주고 1파를 못 잡겠다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로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나는 급시 나서 업무이 길게 내려오면 난 못 들어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득이 될 때만 많으니까 뭐 계속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거죠. 1파를 쭉 업무를 내려주면서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지켜봅시다. 뭐 그래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만사가 어디 뭐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내일의 일은 뭐 어디 뭐 신만이 아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 영역을 뭐 하찮은 인간이 온갖 생각을 한들 그게 뜻대로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런 일을 저녁마다 수많은 계획을 잡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수많은 가능의 경우의 수를 추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트레이드의 숙명적인 일이거든요. 왜? 적어도 내일의 일을 10만이 안다고 하는 그 내일의 일을 발에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가깝게 내일을 알자. 조금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내일 매매하는데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에서 합당한 조건 하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적어도 싸대기를 맞고 너무나 엉뚱한 판단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싸대기를 맞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고민을 하고 차트 공부를 하고 재료 공부를 하고 기술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자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표시가 납니다. 아무래도 깨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낫죠.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뭐 지금도 소대 프로젝트라는 팀을 이제 하면서 사무팀들하고 같이 또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보면 잘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어요. 보면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촉이 빠르다든지 감이 좋다든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안다는 뭐 그런 말도 또 정말 아주 눈치가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단기간에 세월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둘 다 조금씩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빠른데 조금 늦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개화가 되더라고요. 꽃이 활짝 피더라. 그래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일관성 있게 해달라. 매매든 공부든 뭐 어떤 것이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그냥 한 달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일주일 해갖고 어떻게 이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월달 뭐 이제 내일이면 10일 아닙니까? 저게 금방금방 흘러가거든요. 세월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월만큼 빠른 트레이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월은 금방금방 갑니다. 긴장감 풀지 마시고 마인드 잘 잡고 한 달에 세운 목표, 일주일에 세운 목표, 하루에 세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시고 저녁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날 장에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고 일관된 패턴을 유지해 나가시면 아무리 험악한 시장이 오더라도 절대로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익을 냅니다. 저희 사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시장이 좋을 때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훨씬 배로 컸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공포와 사람들의 한숨, 탄식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돈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줬다고 박수 칠 때는 오히려 우리는 팔고 나와버리죠.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꾸준함이 여러분들을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내일 승부주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